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김일호라고 하고요. 지금 구글 클라우드에서 커스터머 엔지니어링 매니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사진이랑 많이 다르죠. 일단은 펌을 하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머리 힘도 주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 히스토리 내용은 제가 지난번 서밋 때 좀 했던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구글이라는 회사가 AI를 오랫동안 해왔을 거라고 짐작은 되시겠지만 또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을까? 또 이거를 한 10분, 20분 내에 또 설명을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 좀 고민하다 보니까 제가 이해했던 내용으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보겠습니다. 근데 저의 결론은 사실 이렇게 종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구글은 실험을 하는 회사인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많은 이제 IT 회사들이 당연히 새로운 걸 실험해서 새로운 기술, 새로운 프로덕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또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긴 하지만 구글은 조금 더 자유롭게 실험에 집중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글의 AI 역사를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신 분 계세요? 구글 AI 히스토리 이렇게. 난 예습을 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네. 괜한 걸 여쭤봤는데 어쨌든 검색해 보시면 한 40페이지 한 정도 브라우저로 되는 그 굉장히 긴 히스토리가 있어요. 첫 번째 가보시면 거의 뭐 40년대, 50년대 뭐 튜링 머신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쭉 정리된 게 있는데 혹시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구글은 실험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글 내에서는 어쨌든 다양한 그 컬처들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실험을 하고 실험에서 빠르게 배우고 뭔가 개선점을 찾고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통해서 개발해서 프로덕트를 내고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역시 AI 관련되는 것들도 그런 실험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이트들을 이제 막 찾아보다 보니까 구글 랩스라는 사이트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익스페리멘트 위드 구글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구글 랩스에 가보시게 되면 이렇게 가운데 딱 하니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14년 동안 1600하고도 13개의 실험을 해왔다라고 자랑스럽게 이렇게 딱 나와 있고요. 여기에 대한 모든 케이스들이 거기 안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그 각각의 주제에 대한 기술이라던가 쓰였던 어떤 프로그램 언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태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 사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한국 인터넷 시작한 지가 한 뭐 30년? 3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그 이후에 한 14년 동안은 AI 관련되는 것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연구를 해왔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그럼 AI 관련된 실험이 뭐가 있을까라고 조금 찾아보기 시작을 했더니 처음 검색했던 때 나왔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지금은 뭐 이런 비슷한 것들 많이 보셔 오셨겠지만 요거는 AI 페이퍼 큐브라고 이름이 되어 있었고요. 간단하게 뭐 텐서플로우를 이용해 가지고 2017년도에 두 명의 엔지니어가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카메라에다가 내가 원하는 이제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큐브를 놓게 되면은 그거를 모델에서 이제 모델이 디텍션할 수 있는 거를 모델 통해 가지고 어떠한 큐브인지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사람을 만들어라, 뭐 멈춰라, 그다음에 뭐 점프해라, 뭐 돌아가라 이런 식의 어떤 명령을 주게 되면 그걸 인식을 하게 되고요. 또 만들어진 그 캐릭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뇌 모양 있는 검은색 큐브를 놓고 얘가 만약에 인식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캐릭터들이 약간의 그 본인이 이제 강화 학습까지는 아니지만 학습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에 부딪히면은 돌아간다거나 그 다음에 테이블 끝에 가면 없어진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런 것들을 실험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약간 좀 여러 가지 많이 봤던 부분들일 수 있겠지만 2017년도에 이제 구글 엔지니어 2명이서 지나가다가 의기투합을 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앱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실험 같은 경우는 요즘 당연히 이제 카메라로 사물을 인식하는 것들을 흔하게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것도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이용해서 만든 건데 해당 사물을 카메라로 인식을 하게 되면 어떤 사물인지 첫 번째 알아내고요. 그 다음에 알아낸 사물에 내가 원하는 언어로 내가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번역된 언어를 다시 또 보이스로 바꿔서 읽어주는 그런 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2017년도에 이제 구글 엔지니어 한 분이 내가 이런 앱을 하나 만들어서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몇 개의 모델이 사용됐을까요? 저에게 집중하고 계신가요? 몇 개의 모델을 썼을까요? 네, 저기 세 개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브젝트 디텍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물에서 이제 비전 AI가 사용됐고요. 그 다음에 또 단어를 바꿔야 되니까 트랜슬레이트하는 구글이 잘하는 트랜슬레이션하는 모델이 사용됐고 마지막으로는 또 텍스트를 보이스로 읽어주는 모델이 사용이 됐습니다. 네, 그럼 이걸 개발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 API라는 걸 몇 번 호출하면 될까요?
모델이 3개니까 3번 호출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또 구글에서는 그걸 하나 줄이려고 또 translation underbar TTS라고 해서 번역하는 동시에 읽어주는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실험들이 또 수행된 것이 있고, 그럼 앞에서는 만들어진 모델을 우리가 활용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또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풋하는 데이터를 내 맘대로 좀 구성하고 싶다. 내 모션을 넣고 싶기도 하고, 내 표정을 넣고 싶기도 하고, 내가 이제 손으로 제스처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싶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티처블 머신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오래전에 테스트해서 이건 아마 2019년도에 만들어진 건데 지금도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은 사이트에서 요걸 오픈해 놨고요.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직접 테스트 같은 걸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앉은 자리에서 카메라를 이용해서 해당하는 모델을 학습시키고 거기에 맞는 액션들을 취하게끔 디자인한 다음에 그 디자인된 코드를 바로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디어만 있으면 이 모델 하나 가지고도 다양한 간단한 앱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구현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한 뭐 40장에서 한 50장 정도의 사진을 찍게 되면 거의 90% 이상의 그 컴퓨터 스코어를 가지고 해당하는 인풋 값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근데 뭐 이런 거를 해보시게 되면은 그 뉴스 같은데 종종 이제 나오잖아요. 이렇게 눈동자 트래킹해가지고 뭐 액션을 만든다거나, 그다음에 사물을 디텍션해가지고 특정한 이제 뭐 고양이가 오면은 뭐 고양이 먹이를 준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간단한 앱들도 이제는 이런 것들 앱을 통해 가지고 간단히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도 쉽게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요거는 제가 서밋 때 간단하게 Welcome. 만들었던 데모인데요. 제 Google Cloud 제스처를 Summit. 학습시킨 다음에 그걸 이제 보이스 플레이하는 식으로 이제 응용을 한 거죠. 이걸 비즈니스에 연동하려면 뒤에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델을 연결하시게 되면은 쉽게 그런 것들을 구현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다양한 그 주제로 비즈니스를 하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생성형 AI 할 때 지금은 텍스트만 얘기하기보다는 뭐 비디오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음성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를 얘기하게 되는데 여전히 그래도 제일 잘하는 영역 중에 하나는 텍스트를 제일 잘하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글에서는 이제 2019년도에 구글 크리에이티브 랩에서 실제 테스트를 했었는데 작가 2분을 초대를 했어요. 작가 2분을 초대해서 한 분한테는 챗봇을 하나 만들어 드렸고요. 한 분한테는 이제 텍스트 제너레이션 하는 기능을 만들어 드렸는데 첫 번째는 작가의 이제 소설 같은 걸 쓰면 여러 가지 그 캐릭터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의 캐릭터를 챗봇한테 알려준 거야. 너는 이제 이런 특성을 가진 캐릭터야.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을 할래? 라고 작가가 상상해서 쓸 수 있겠지만 약간 힌트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 챗봇이 나라면 이렇게 행동을 할 것 같아. 라고서는 이제 그 해당하는 텍스트들을 바로바로 답을 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비트윈 더 라인즈라는 이제 실험적인 앱인데 그 텍스트 사이에 이제 이게 뭐 문장이든 문단이든 위아래의 내용을 얘가 인지를 한 다음에 그 사이에 들어갈 만한 적정한 텍스트들을 제너레이션 해가지고 제안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았던 이유는 얘가 뭐 여러 가지 그런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그다음에 소설책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습을 하고 있다가 그 내가 아는 내용에서는 아마 저런 분위기에서는 이러한 행동이나 이러한 내용이 들어갔을 거야 라고서는 제안을 해주게 됩니다. 실제 이제 작가분들의 피드백은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고 피드백을 줬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구글은 약간 실험을 하는 게 AI의 이제 역사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조금 바꿔서 실험하는 것 자체를 그다음에 experiment with the future of AI에서 미래의 AI를 위해서 내가 실험을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은 생성형 AI를 얘기하지만 AI는 이전부터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어 왔거든요. 제가 이전에 이제 일하던 회사에서도 AI 관련되는 실험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가 한 6년, 7년 전인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아니 이제 AI는 사실 뭐 구글의 텐서플로우로 다 구성을 해서 테스트를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을 응용해서 하면 구글한테 뭐 물어봐야 되는 게 아닌가요? 라는 이제 그때는 반대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지금은 한 2년 전부터 해서는 일반적인 그런 저는 클래시컬 그냥 AI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그런 AI가 아니라 생성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AI 쪽으로 상황이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됐죠. 그래서 아까 저희 회사 대표신 이제 순다 피차이 분도 계속적으로 AI 얘기를 하시게 되는데 어쨌든 이전에 이런 히스토리를 가지고서는 이제는 생성형 AI 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모델을 만드시면 그때 이제 뭐 그 리그레션이라 그래가지고 이러한 인풋이 왔을 때 이게 맞냐 틀리냐 또는 뭐 이러한 상품을 얼마에 팔면 잘 팔릴 것이냐 또는 뭐 게임 유저라고 하면 이러한 유저는 어떠한 걸 하면은 좀 더 오래 더 게임을 할 것이냐라는 yes no 퀘스천이나 그 다음에
어떤 수시적인 답을 얻는 그런 모델을 많이 했다고 하면, 지금은 내가 원하는 그 내용의 캐릭터를 가지고서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그 결과값을 다, 그게 텍스트든 이미지든 영상이든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현재의 Future of AI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랩스에 가보시게 되면은, 이전에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단순하게 실험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아예 구글에서 조금 더 이런 생성형 AI를 쉽게 적용해 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실험적인 생각으로 이미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오시게 되면 뭐 이미지 FX라는 것도 있고 뮤직 FX라는 것도 있는데, 음악 같은 것들도 요즘 그 혹시 그 일하실 때 좋은 뭐 음악 뭐 1시간, 2시간짜리, 그 다음에 뭐 공부할 때 좋은 거, 또 새벽 2시에 들으면 뭐 이렇게 좋은 음악, 이런 거 혹시 검색해 본 적 있어요? 일할 때 편하게 듣는 그 이지 리스닝 하는 음악들 보면, 듣다 보면 이게 그 사람이 약간 연주한 것 같기도 하고 기계가 그냥 만든 것 같기도 한데, 거기서 보시면 그 디스크립션 같은 걸 잘 보시면 AI로 이 음악을 만들었다고 적혀 있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특히 이제 로우파이로 검색하시면 대부분의 음악들이 생각보다 AI로 벌써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음악에 대한 분위기나 톤이라든가 장르 같은 것들을 내가 텍스트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는 것들을 거의 무제한적으로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의 음악들을 계속적으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 뭐 비디오 에펙스 이런 거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이런 생성 AI 툴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실험을 했고 그런 것들을 많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미지 제너레이션은 다 한두 번씩 해보셨죠? 오늘 해보셨다. 내가 프롬프팅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 보셨다. 네, 그보다 바쁜 일이 사실 더 많긴 하죠. 그렇게 만들기보다는. 근데 구글에서 만들어진 아까 그 툴에서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 좀 쉽게 접근을 해볼 수 있어요. 이미 구글이 만들어 놓은 그런 멀티모달 엔진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쉽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 있는 것들이 제가 테스트했던 것들 중에 하나고요. 조금 하나 이제 조금 편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는, 프롬프팅도 사실 여러 가지 그 단어나 텍스트에 대한 그 느낌을 알아야 만들기 쉽거든요. 그럼 그러한 단어들은 구글이 그 잘하는 추천 어들을 통해 가지고 바로 제안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아니면 이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것들은 드롭다운 메뉴로 되어 있어 누르게 되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텍스트들을 얘가 바로바로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좀 더 쉽게 프롬프팅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이미지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려면 뭐가 하나 걸리지 않으세요? 요즘에 뭐 이제 IP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뭐 직접 재산권 뭐 이런 얘기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만들어진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 구글에서는 이미지에 이제 워터마킹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이미지 자체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게 어디서 어떻게 제너레이션 됐는지 이런 것들의 오리지널리티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자체도 들어가 있어요. 요즘에 이제 모델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다양한 모델을 아마 실험해보고 계실 텐데, 근데 거기서 어려워지는 것 중에 하나는, 요즘에 이런 거 책도 나오던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거에 대해서 별도의 하나 이렇게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사용하는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요거를 잘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모델을 응용하는 거에 대한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떨 경우에는 커다란 모델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데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대답을 얻어낼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적절한 대답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프롬프팅 엔지니어링을 알아야 되고 그러한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지 같은 경우도 보면, 이건 이제 그 스타일 드랍이라는 그 오픈되어 있는 프레임워크 같은 건데, 내가 원하는 이 이미지의 톤을 하나 이제 참조할 수 있는 이미지를 하나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그 다른 이미지들을 그 이미지와 비슷한 포맷으로, 그림체로, 색깔로 변경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내가 디자이너라고 한다면 여러 개 아이콘을 디자인해야 돼. 난 이번에 이런 형식으로 좀 디자인을 바꾸고 싶어. 라고 하면 일일이 다 그린다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기본 다른 나와 있는 기존의 이미지에 내가 이번에 원하는 포맷의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계시게 되면 다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생성을 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시간도 줄이면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가 있겠죠. 그럼 사실 집에 계신 자녀분들이나 내가 그린 그림들로 가지고 내가 원하는 아이콘 셋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5명의 그 아티스트 분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미지를 가지고 다 스타일이 보시면 달라요.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상한 날의 앨리스라는 그 저희가 잘 아는 동화의 각각의 프레이즈마다 해당하는 이미지를, 얘를 이제 프롬프팅으로 쓰는 거죠.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했을 때 모든 그 학습된 이미지의 그림 손을 바꾸면서 다양한 버전의 책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저는 이제 이미지가 다 마음에 들지는 않긴 하지만 어쨌든 한국인에 맞는 내가 책을 뭐 새로 낸다라고 했을 때 거기 나오는 일러스트레이트 같은 것들을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형식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영상을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영상도 이제 모델을 통해서 많이 만들게 되는데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어색했죠. 근데 그게 하루가 다르게 좀 바뀌는 걸 혹시 느끼시나요? 뭐 요즘에 뭐 유튜브 쇼츠라든가 다른 데서 보시게 되면은 전에는 AI로 만든 건 딱 시작하자마자 티가 나잖아요. 뭐 이미지도 그랬고 영상도 그랬는데 요즘에는 한 그래도 한 3초, 5초 정도까지는 눈치를 잘 못 채겠더라고요. 못 채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이 넘어가면 이제 약간 이제 변형이 되면서 내가 알아채게 되는데 실제 이런 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 자체가 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요. 그 만드는 시간, 그다음에 그 퀄리티, 그다음에 또 하나 어려운 게 뭘까요? 레졸루션, 해상도를 이제 높이게 되면 굉장히 티가 많이 나는데 그런 것들을 올리는 작업들을 모델을 학습시키고 모델의 기능이 좋아지면서 굉장히 빠르게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 샘플로 나와 있는 걸 제가 캡처한 건데 사실 이런 화면을 물리적으로 만들어내긴 상당히 어렵겠죠. 많은 수고가 들기 때문에 불가능하거나 어렵고 제가 인스타에서 팔로우하는 그 아트 디렉터라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되게 AI를 좋아하셔가지고 AI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캐릭터를 만들고 하는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분이 거기 이제 적어놨던 노트 중에 굉장히 그 좀 고개를 끄덕였던 게 실제 여기가 여러 그 배우나 연예인들을 통해 가지고 광고 같은 걸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사실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죠. 만약에 뭐 스캔들이 터졌다. 엄청 큰 회사가 수십억을 주고 계약을 해서 광고를 뭐 2, 3년 계약했는데 만약에 그 배우한테 이슈가 생겼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잖아요. 근데 AI로 생성된 캐릭터로 만약에 그러한 광고 같은 걸 하게 되면 전혀 스캔들이 생길 수가 없대요. 약간 웃음을 드리려고 했는데 전혀 다 알고 계셨었네. 그래서 예. 근데 이걸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그 리스크를 미티게이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뒤에 배경이라든가 환경 같은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생산해서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뭐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일단 앞에서 뭐 기성님도 약간의 그 히스토리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 구글의 AI 히스토리 검색했을 때 저희 쪽에 이제 저희 그 회사 내부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슬라이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 어렵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근데 이걸 한번 소개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고객분들하고 이제 일을 오래 했었는데 한 2년 반 전인가요? 고객분들도 보니까 생성형 관련되는 또는 그와 비슷한 것들을 좀 실험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구글 이제 그 R&D 하는 쪽이 굉장히 많아요. 뭐 딥마인드도 있고 그다음에 뭐 AI 솔루션 랩이라는 데도 있고 옛날엔 그냥 여러 가지 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팀에 그렇게 한번 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야 이거 정말 재밌는 것 같아. 그쪽에서 답이 왔는데 굉장히 흥미로워. 그리고 우리도 이거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고민해 왔어. 그래서 내부적 테스트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더 많은 좀 실험이 필요하고 또 안전한 모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연락을 주겠니? 라고서 굉장히 친절하게 저는 고객한테 요청을 받아서 메일을 썼는데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내부에선 이미 많은 것들을 상당히 만들고 테스트하고 진행하고 있고 거기서 만들어진 결과물들을 이러한 이름으로 외부에 공개를 하고 있었던 회사고요. 그게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이 돼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비즈니스에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 AI를 통해 가지고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왜 구글과 AI를 해야 되나요? 라고 설명하기보다 제가 이 짧은 시간 동안 설명드린 부분이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들렸으면 좋겠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짧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